함수의 극한의 응용 보죠. 함수의 극한의 응용. 자, 여기 우리 앞에서 뭘 했었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수렴이나 발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렴이란 뜻은 뭐라고? 수렴이라는 뜻은 하나에 모인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발산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저희는 발산이라고 얘기할 건데, 자, 이게 두 가지 종류를 배웠어요. 자,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그래프를 보고서 판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지 않고 판별하는 경우를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어떤 거? 함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든지, 아니면 0분의 0꼴이라든지,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든지, 아니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수렴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성질이 몇 가지가 더 있으니, 자, 여기를 조금 더 보겠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단원에서. 자, 볼게요. 우리 앞서서 또 리미트에 대한 성질들 또 기억하십니까? 자, 리미트에 대한 성질. 자, 여기 전제 조건이 리미트 뭐 fx가 뭐 알파로 성립하고 리미트 gx가 베타로 성립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전부 다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 드렸던 것들도 좀 생각이 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이거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거 알파 분의 베타 이렇게 나왔었던 것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자, 이 리미트에 대한 성질을 조금 더 확장해 보자는 거야. 웃긴 게 나왔어요. 웃긴 게.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성립한데 분수 형태일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특정한 a로 갈 때 gx분의 fx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자. 자, 존재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0이잖아. 얘가 0으로 가. 극한값이.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냐면 앞쪽에서 우리 예제 풀면서 기억나시는 게 x가 1로 갈 때 x-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얘가 x가 1로 간대. 그러면 x가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어. 자, 0이 됐으면 이런 분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 이게 지워져야 돼. 이렇게 약분이 되려면 여기 위에도 뭐가 있어야 돼?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 그런 인자가 있어야 된다 했었어.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때 0이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그런 인수가 있을 거야. 인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약분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0분의 0꼴이 없어지면서 요것만 남았다. 그래서 극한값이 뭐라고? 3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런 거 기억나시면 돼요. 자, 거꾸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gx분의 fx 이렇게 알파라고 하시면, 이번엔 위에가 0이래.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위에가 0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가 0이라면?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갔어. 그러면, x-3에 뭐 x-2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뭡니까? 0이야. 여기 2d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0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거야 돼.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고 또 써있냐면 이 극한값이 0이 아니래. 자, 0이 아니래.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가 한 5 정도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여기가 0이 되었어. 근데 얘는 0이 아니래.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x-2가 약분이 돼야지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렇게 식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죠? 자, 얘가 0이 됐으면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1번, 2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0분의 0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뒤에 있는 그 함수에서 미정계수법을 이용한 함수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이 대소관계는 별표를 칠게요. 개념 9번은 별표를 와장창 칠게요. 여기 개념 9번에서는 대소관계, 이 크기를 비교하겠대. 사실 이 크기를 비교한다기보다는 이제 무한에 대한 성질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자, 여기 대소관계 옆에다가, 중심개념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조임정리. 라고 쓸게요. 자, 양쪽에서 조여오다 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스퀴즈 정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스퀴즈 정리 혹은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얘기해요.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번은 조금 이따가 보고 2번을 좀 볼게요. 중심개념 2번을 보시면 fx, hx, gx 가운데에 hx가 껴있대요. 껴있대.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알파로 가고 여기 극한값이 알파로 가잖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hx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 정리. 자, 이 양 옆에 함수가 x분의 1 함수, x분의 5 함수라고 한번 해보죠. 자, 가운데 hx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hx 함수는 무엇일까? 극한값이 무엇일까?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 양쪽으로 0으로 보내봅시다. 자, 0으로 보내면 0으로 보낼까? 아니야, 무한대로 보내자.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고 0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 가운데 있는 요 hx도 뭘로 될 수밖에 없다? 0으로 될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가운데 조여오는 거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특이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 함수 자체에서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극한값에서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얘는 0이고 얘는 0이야. 함수는 분명히 같지 않다고 했는데 무한대로 갔더니 얘가 0이 되고 0이 되고 얘가 0이 될 수 있다. 이게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fx하고 gx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극한값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시면 항상 극한값은 알파하고 베타래요. 수렴을 한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만약에 발산한다고 하시면 그거는 몰라요. 발산한다고 하면 그거는 몰라요. 우리 항상 수렴할 때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보고 가시죠. 자, 조임정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미정계수법 볼게요. 미정계수법 유형 11에 있는 요 함수들을 좀 보시죠. 자, 유형 11 갈게요. 자, 유형 11. 여기 등식이 성립한대. 자, 그러면 일단 리미트라는 거는 일단 x가 1로 간대잖아. 그러면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어야 돼. 무조건 일단 집어넣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0이 됐어. 분모가 0이 돼서 세상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도 1을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는 거지. 왜? 0분의 0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자, 여기 0분의 0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1 집어넣었더니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b는으로 정리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를 묶어서 이렇게. 자, 이거 다시 인수분해 하시면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실 거예요. 됐나요? 그럼 정리를 한 번 더 하시면 자, 리미트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가 이렇게 됐지?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제 0분의 0꼴이 되는 게 없어졌어. 그래서 x가 1로 갈 때였으니까 여기가 몇입니까? 2 플러스 a로 바뀌어요. 2 플러스 a로 바뀌니까 얘가 5가 됐고 a 값은 3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A 값이 3이 나왔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라고 나오시면 A하고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미정계수법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조금만 생각해봐. 조금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0분의 0꼴이 됐군. 그러면 여기 x-1이 있으니 여기 위에도 x-1이 있어가지고 약분이 이렇게 된다고 유추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요 위에 있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요. 이렇게.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2차야. 그러면 여기 뒤에 1차야.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 볼게요. 이렇게. 약분이 됐어. 그러면 뭐가 된 거냐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 플러스 x 플러스 c가 5가 됐었고 1을 대입하면 얘가 5가 됐었고 c의 값은 4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c의 값이 4라고 했으니까 c의 값에다가 4를 띡 집어넣으면 이것만 풀어주면 a하고 b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저는 보통은 이렇게 풀어요. 보통은 이렇게. 얘는 인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2차식이고 3차식이면, 이런 인수가 있고 저런 인수가 있고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옆에 있는 2번을 볼까요? 자, 이거는 루트가 있으니까 요거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유리화하는 그 방법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2번. 2를 들어갔어. 그랬더니 여기 분자가 0이 됐네. 그럼 분모도 0이 돼야 될 거예요. 왜? 뒤에 값이,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를 집어넣었더니 루트 2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일 거니까 b 대신에 루트 a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는군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집어넣었거든. x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분모에 b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아? 유리화. 앞쪽에서 제가 비슷한 거 계속 해드렸어요.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2.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되면서 여기가 x-2로 바뀌어요. 분모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시죠. 됐죠? 자,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 여기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루트 a 플러스 2가 두 개가 있군. 근데 그것이 4군.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a 플러스 2가 4여야 되고 a 값이 2여야겠군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b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인수 방법으로 1번에서 했던 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찾는다 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 자, 유형 12번이 바로 이 뜻이에요. 자, 유형 12번은 제가 밑에 있는 문제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밑에 있는 문제로. 자, 55번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모의고사에서 정말 끊임없이 나와요. 이게 3월달, 4월달에 학교에서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언제 나오겠어? 모의고사 6월달에 계속 나오시겠죠. 네, 계속 나오십니다.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 다항함수래. 이게 제일 큰 힌트야. 다항함수인데 얘 봐봐. fx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그러면 얘 무한대로 간대잖아. 무한대로 가. 그럼 생각이 나야지. 2차분의 2차면은 극한값이 존재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2차분의 2차면은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 요 fx는 아마도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2차이긴 2차인데 앞에 있는 개수가 2인 거. 2x제곱에 머시기 있어야지 위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됐죠?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것까지는 알겠어. 2차인데 앞에 있는 개수가 2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이 됐어. 그럼 분자도 0이 돼야겠죠? f의 마이너스 1은 0이네. 그러면 뭔지 알아. fx에는 어떤 인수가 있는 거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이거 고1 때 배웠잖아. 인수 정리에서. 그치?
이렇게 있어. 앞에 있는 게 뭐라고? 2라고. 2차니까 인수분해가 됐나봐. x 플러스 c 이렇게 두면 되잖아. b로서 집어넣을게요. 두 번째 식에다가 이걸 쑥 하고 집어넣잖아?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지? 자, 이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약분이 되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2에 x 플러스 c 요것만 남겠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대입을 해줬더니 얘가 6이 됐어. 그러면 1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3이 됐고 그 다음에 c의 값은 4가 됐어요 라고 얘기해서 우리 c의 값을 구했어요. 여기 됐죠? 그럼 우리 fx가 나올 거니까 f2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있는 문제도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 어렵지 않아요? 문제 어렵지 않아? 자, 지금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유형 13으로 갈게요. 유형 13으로 갈게요. 자, 요것도 굉장히 쉬워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고 다음으로 갈게요.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데 fx가 요 사이에 있는 함수인가 봐. 근데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극한값을 찾으라고 써있죠. 어떻게 찾습니까? 무한대로 보내고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 조인 정리 혹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 fx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2차분의 2차. 아, 3분의 2의 극한값을 가지는구나. 2차분의 2차. 3분의 2의 극한값을 가지는구나. fx는 당연히 3분의 2의 극한값을 가지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게 서술형에 나왔을 때는 항상 뭐라고 쓰셔야 돼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얘는 극한값이 3분의 2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밑에 있는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 잠깐만 풀어볼게요. 안 해요. 연속입니다. 자, 2단원 볼게요. 2단원. 우리 앞쪽에서 뭐 했었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함수의 극한, 리미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자, 이 리미트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x가 어디로 갈 때 그 fx, 즉 y 값이, 함수 값이 어디로 간다 이거를 얘기했었어. 자, 이 단어에서는 조금 좀 말이 달라서 그래프에 대한 고찰을 계속 확인을 할 건데 이 그래프가 연속, 말 그대로야. 함수가 연속하냐 연속하지 않느냐에 대한 성질을 한번 볼 거예요. 되게 쉬워. 근데 이게 그래프만 그리면 함수가 연속하니 연속하지 않니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프만 그리면 될 일을 왜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될까? 저번에 그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경우, 그리기 힘든 경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경우는 얘가 연속하는지 연속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판별을 해야 되잖아. 자, 그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서 이 개념 1번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딱 봤을 때 이 함수는 연속하죠. 자, fx는 뭐 쭉 이어져 있으니까 얘는 연속하잖아. 자, 연속해. 자, 그러면 저희는 연속하지 않는 경우를 보아서 이게 아니면 연속하는구나를 생각을 해볼게요. 함수가 연속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보죠. 자, 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은 앞에 좀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불연속하는 경우네. 자, 함수가 이게 또 끊어져 있는 경우가 또 불연속하는 경우네. 그죠? 네.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똑 돼 있는 경우가 불연속하는 경우네. 자, 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경우부터 볼까요? 첫 번째 경우. 이거는 극한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a,5라고 하고 얘를 a,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좌극한이 뭡니까? 좌극한. 좌극한은 뭐라 했어? 왼쪽에서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경우 그것이 5잖아. 근데 우극한은 뭡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니까 얘는 1이잖아.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달라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달라요. 자, 무슨 얘기죠,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불연속이에요.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자, 여기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자, 이거는 여기 a,3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띡 하고 끊어져 있는 거 맞잖아. 그치? 띡 하고 끊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함수값이 정의가 돼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함수값이 정의가 돼 있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함수에서는 극한값은 있어요? 없어요? 극한값은 있어요. 그치? 3을 향해 가는 경우는 있어요. x가 a로 갈 때 이 fx는 3을 향해 가고 있으나 함수값은 3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됐죠? 자, 여기 볼까요? 여기는 자, 요 점을 a,5라고 하고 여기를 a,3이라고 할게요. 얘 극한값 있잖아. 그치? 자, 여기서 얘기했던 그 값이 없으면은 불연속이라며. 그 값이 존재해.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며. 함수값이 존재해. 근데 이거는 불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죠. 책상을 옆으로 당겨봐. 이렇게. 그치? 자, 여기 함수값은 존재하고 극한값은 이렇게 존재하잖아. 근데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돼. 여기가 쏙 들어가야 돼. 쏙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세 번째 경우에서는 연속하지 않아. 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토대로 연속하는 경우를 좀 거꾸로 유추해 보죠. 자, 밑에 있는 중심 개념을 볼게요. 밑에 있는 중심 개념. 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연속하는 경우를 총 3가지의 경우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대요.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존재해야 돼.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는데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옆에다가 살짝 써놓을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돼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위에 게 존재하고 밑에 게 존재해. 그러면 그 두 개가 같아야 돼. 여기서처럼. 됐죠? 되게 간단한데요. 되게 간단한데, 그래서 저는 함수의 연속을 뭐라고 외우시길 추천드리냐면, 자, 1번, 2번, 그럴 수 있어. 3번은 꼭 외우세요. 3번. 제가 꽤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불시 수행평가라는 거 봤어. 불시 수행평가에서 제가 그 반에서 유일하게 맞았어요. 불시 수행평가. 왜냐면 함수의 극한을 배웠고 똑같아.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우리는 미분에 대한 미분이 뭘까 막 이러고 있었어. 미분을 첫 배우는 날이니까. 근데 갑자기 책을 다 집어넣으래. 그러더니만 그 정말 메모장 하나를 꺼내라는 거야. 그냥 종이 이만한 걸 꺼내래. 그래서 꺼냈어. 그랬더니만 함수 연속의 정의를 쓰래. 그게 수행평가였어.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을 되게 잘 봤었어. 시험을 잘 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수행평가를 해도 다 만점을 받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불시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계속 깎았던 거야. 그래서 저 혼자 맞췄어요.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그래서 자, 요거 되게 쉬운 거야. 요거 되게 쉬운 거야. 자, 요거 볼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대.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존재하니까 있겠지. 썼겠지. 그치? 존재하니까 썼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썼겠지. 근데 그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함수의 연속의 정의야. 이거 나중에도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서 얘기하냐면 이 함수가 A에서 연속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A에서 연속일 때. 그러면 A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함수가 전체에서 연속이니 연속이 아니니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실수 전체의 값에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요 fx를 x분의 5라고 할게요. x분의 5. 그러면 얘가 x는 0에서 연속하니 불연속하니 하고 물어봤어. 그리고 이게 서술형 평가라고 해봐.
연속하니 불연속하니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불연속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나와요. 하는 이유. 그러면 되게 우리는 황당해.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면 되게 황당해. 아니 이게 x분의 5면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0에서 불연속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겠어. 아이고 불연속하지 무슨 소리야. 근데 불연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연속하니까 불연속하지.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틀려요. 자, 이거는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합니까? 네,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됐죠? 자,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도 않아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하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얘는 값이 각각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치? 그래서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므로 불연속이에요 라고 하셔야지 정답 처리가 되는 거지. 아예 그려봤더니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지. 됐죠? 요런 정의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되게 간단해. 되게 간단해. 근데 사실 그냥 되게 아예 그려봤더니 이렇게 돼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이거든. 사실은 진짜 정상인데 네, 이렇게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조금 연습을 해줘야 돼. 왜냐면 뒤에 되게 복잡한 함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웃겨요.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39페이지에 있어요. 39페이지에 자, 이거는 함수값이 없는 경우, 텅 비어져 있는 경우는 불연속이다. 그 다음에 정확한 오칸이 서로 다르니까 극한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이다. 자,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하고 함수값은 존재하는데 그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으니까 얘도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 다 나와 있어요. 밑에 다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쓰셔야 돼요. 서술형 평가에서.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연소함수를 볼까요? 연소함수. 자, 여기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또 정의가 됩니다. 연속함수. 자, 말 그대로야. 연속하는 함수. 네, 근데 이거를 얘기하기 앞서서 저희는 구간을 나타내는 방법을 지정을 할게요. 구간을 나타내는 방법. 자, 우리 인터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첫 번째, A부터 B까지. A 이상 B 이하. A 이상 B 미만. A 초과 B 이하. A 초과 B 미만. 그래서 A가 들어가고 안 들어 이 사이 구간을 각각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드호가 들어가 있으면 대괄호를 쓸 거예요. 대괄호. 드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소괄호를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구간에 대한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간에 대한 기호. 구간에 대한 기호. 자, 이제부터 1부터 5 사이야.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구간 1부터 5까지 이렇게 대괄호로 나타낼 거야. 자, 1부터 3까지의 구간이라고 하시면 이제부터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구간 1,3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구간이라는 말을 안 붙이면 얘가 좌표 평면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항상 구간이라는 말을 좀 붙여서 얘기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대괄호 표시는 항상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왜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할까? 예, closed interval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얘가 부등식에서 기억나시나요? 1부터 5까지 이렇게 까맣게 색칠을 했잖아. 그래서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1 포함 안에 3 포함 안에니까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를 쓰잖아. 그래서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러면 하나만 닫히고 하나만 열려 있는 경우를 저희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쓸 거예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닫힌 구간 1부터 5까지, 열린 구간 1부터 3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이거를 왜 표현하느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자, 얘가 1,5고 얘가 1,3이라고 하시죠. 자, 이렇게. 그러면 얘는 1에서 불연속입니까? 그쵸? 1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다고. 1에서만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단순한 그래프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 얘가 3,5고, 얘가 3,3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연속하니? 하고 물어봐요. 어디에서 연속하니? 하고 물어보면 1하고 3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에서는 다 연속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부터 3에서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클 때 여기서 연속했어요 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쓰기 맨날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기호화 시켜가지고 자, 여기를 1부터 3 구간에서 자, 그 다음에 요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면 3부터 저 끝까지 연속한다고 얘기할 거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현을 꼭 보세요. 3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을 쓸 거야. 됐죠? 3부터 무한대까지에서 이런 구간에서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어떻게 쓸까?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에서 연속할 거야. 합집합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됐죠? 기호랑 기호를 다 쓸 거야. 지금 기호랑 기호 다 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 구간에서 연속해요 라는 얘기는 아, x는 1에서 3에서 불연속이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는 구간을 나타내는 기호를 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한 번 더 실수 전체 구간이라고 쓸 건데요. 실수 전체 구간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끝부터 여 끝까지 다 연속이야 라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연속이야 라고 표현을 할 거야.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웃긴 게 수학 원서를 보면 되게 편하다? 기호밖에 없어. 실수 전체 이런 말 없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기호만 있는 거야. 되게 편해. 그쵸? 되게 웃겨요. 그래서 수학책 원서를 딱 받아보자마자 저희는 되게 편하네. 왜? 기호밖에 없으니까.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도 기호밖에 공부 안 할 거거든요. 자, 볼게요. 중심 개념으로 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항상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간단하게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자, x가 여기 있는 집합이야. 이 집합 안에 들어갔을 때 얘가 컨티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냥 영어가 이 정도 단어밖에 안 나와.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해. 모든 실수에서 연속할 때 여기는 구간에서 연속도는 이 구간에서의 연속함수라고 불러요. 됐죠? 연속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요. 자, 이것도 되게 어렵지 않은 거야. 자, 여기 A부터 B까지는 연속이고 그 다음에 요게 뭔 말이냐면 여기가 A야. A, FA요. 그치? 얘가 B, FB요. 이렇게. 요거는 A 플러스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래. 이렇게 가는 거. 근데 그것이 바로 FA래. 이렇게. 이게 따로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FB 마이너스 이렇게 갔더니 여기를 저희는 FB라고 칭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정의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운데가 띡 하고 끊어져 있는 건 불연속이잖아. 그치? 불연속이잖아. 이 양쪽 끝까지 좀 신경을 쓴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잘 봐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 이거는 불연속인 거야. 이거는 불연속인 거. 그치? 이런 경우는 안 나오기는 해. 안 나오긴 한데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단순한 정의를 얘기한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사실은 무방하다.
저희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